재혼 부부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려고요. 재혼 부부 조정이 뭐 이상하게 끝나가지고 심리 상담 치료 이게 나는 이혼 소녀 캠프 정말 좋은 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근데 왜 여기 심리 상담 치료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반으로 조정해서 얘기하지 않지? 이거 여기 상담가님이 두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분명히 조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 싹 무시되고 새로운 조정에서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는 거지? 응?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축구 부부도 실은 그랬어요. 축구 부부? 그때 이호선 상담가님이 그랬거든. 돈 받을 생각하지 말으라고. 그냥 끝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조정에서 뭐라 그랬어? 내가 왜 그러는 거지? 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물론 뭐 어떻게 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가에서 돈 못 받으니까 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물, 물질적인 부양 그 대신에 끝이고 공동 가계부 쓰라고 했지. 돈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도 웃긴 게 조정 사항에서 내가 이 남편 강지용은 부모님에게 지평수를 줄여서라도 금전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다라고 돼 있어 조정을. 이거를 왜 그냥 포기하라고 분명히 상담사님이 말을 했는데 왜 저거를 지키지 않지? 응? 물론 뭐 사람이 마음보다 법이 우선일 수 있겠죠. 이거 지금 재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심리 상담 치료해서 내가 이거 그냥 다 좋은 내용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 콘텐츠로 그냥 충분히 완성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다. 다섯 아니고 딱 세 명이라고 삐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담사님도 사춘기 애들 쉽지 않죠. 아이들 안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아들들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여기 캠프 왔냐? 그러면 그냥 가라. 응? 아이들 때문에 왔으면 그냥 가라고 했어요. 단호하게 얘기했어. 변호사가 영상 보고 오전부터 하루 세 부부 싹 다 찍는데 시간상으로 안 되는구나. 하긴 이게 우리는 이게 막 시즌제로 이렇게 보지만 이분들한테는 정말 뭐 몇 시간 이게 며칠 안 되는 동안의 일이긴 하니까. 그리고 이게 각각의 세션마다 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는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야. 분명히 저런 기준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가라고 했어. 응? 아들들 셋이 눈 안 챙긴다고 이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내에게서 컸기 때문에 말 안 듣는 거 아내 탓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에게 직접 훈육을 하든 그래서 아내가 자기가 책임감을 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재혼을 선택을 했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내가 나중에 뭐 그냥 이혼을 하더라도 연애하듯이 살고 싶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거는 결혼을 안 하고 그 생각을 했어야지 합치기 전에 집안 합치기 전에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상담사님이 진짜 이 팩폭을 날려줬거든요. 상담사님이라고 뭐 나쁜 말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응? 그래도 당신 덕이다. 아들들 문제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법적 그 조정에서는 남편한테 아이들 잡는 거 연습시키고 있어. 이게 지금 다 겉돈단 말이야, 지금. 이게 나는 이 솔루션 정말 좋았어요. 나 이거 보면서도 그 각각의 아내 상황, 남편 상황 보면서 이 가족을 위해서 뭐랄까 나도 고민을 해봤는데 상담사님의 생각이랑 많은 부분이 일치했거든요, 나도. 그런데 지금 법적 조정에서 완전 생뚱맞은 얘기를 나오는 거야, 지금 다시. 이 축구 부부도 지금 너무 안타까운 사건까지 있었지만 이 도로아미탑을 그렇게 됐잖아요? 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상담사님이 말을 하거든. 아들들 문제 아니냐. 당신이 지금 7년이나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건 당신 탓이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라. 너희는 왜 내 말 안 듣니? 일부러 날 힘들게 하는 건가? 이럴 리가 없죠. 애들은 원래 우리가 월요 상담에서 봤잖아요. 어려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고통스럽게 어린 시절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부모가 정말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을 리는 없잖아요. 부모님은 한다고 했어. 근데 그게 한계가 있고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애들은 그 부모의 부족함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거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그래서 이게 부모는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와이프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약해져서 애들에게 무언가를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서 하지 마 하거나 뭐 아니면 감정적으로 싸워서 내가 내 감정을 내가 10만큼 쌓였던 걸 해소했어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100으로 돌아와. 그래서 내가 감정이 신 만큼 되게 어쨌건 미숙하게 이한테 화를 내든 짜증을 내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걸 내가 10이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그걸 어른스럽게 해야 그게 얘한테 다시 어떻게든 그게 녹아들어서 10으로 오지. 내가 그걸 10이 어른이라고 야 너 걔 부모님 마음도 몰라주고 하면서 그걸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쌓이고 쌓여서 100으로 돌아오고 얘가 삐뚤어지는 걸로써 더 큰 사고로 돌아오는 거야. 원래 그래서 제가 이 아내를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 아내를 위해서도 실은 이 아내가 책임지고 할 거를 해야 돼. 내가 아내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어쩔 수 없어. 애들은 원래 부모를 위해서 뭘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한계가 있어요. 세상을 아직 뭐 얼마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미 이 상담사님도 아내가 미워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게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통받는 건 부모야. 애들은 그냥 떠나가지. 그리고 물론 애들도 그 상처로 힘들게 살아가겠지만 부모에게 더 힘들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엄마는 누나나 막내에게는 친절하고 우리에게는 한없이 배타적인가? 이 상담사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 근데 아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 오히려 막내랑 큰딸 때려잡는다. 때려잡긴 뭘 때려잡어. 큰딸 앞에다 두고 남자애들 셋 실은 비판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훈육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혼낼 때 혼내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남자아이들을 못 다루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배워보질 못해서 그래.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게 물론 남녀 차별 없이 그냥 다 똑같이 키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남자애들은 혼내고 뭐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합리적인 거 억울하게 혼나는 걸로는 마음이 상하지. 근데 자기가 혼날 만한 걸로 혼나서 예를 들어서 뭐 몽둥이 찜질을 당했다.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앙심을 품지 않아. 근데 억울하게 당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리고 때려잡을 때 때려잡아 주는 게 이 아이들이 더 마음을 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들을 뭐 때리라 그 뜻이 아니고 이게 실은 이 엄마가 이 아이들에게 훈육을 제대로 함으로써 실은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 아내와 아들 중에 누굴 선택하냐는 질문이라니.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아들들에게는 천사 엄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핵심적인 순간엔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성선생님은 지금 이 아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 이 아내를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지금 패널들이 이 상담의 내용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최소한 조정이라도 이 상담의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참고가 된 상황으로 솔루션이 나왔으면 그랬으면 난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상담 다 물거품 됐어요. 뒤에 조정되면서. 그래서 식사할 때 자리 배치. 이게 일단 상징적인 거죠. 뭐 앉으란다고 앉고 거기서 밥 먹을 때도 조용히 먹고 실은 그 정도 이렇게 혈기왕성한 아들들이 그 정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들들 이쪽에 앉고 큰딸 이쪽에 앉고 딱딱 그렇게 앉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담사님 이건 계급이다. 당신이 지금 계급을 나눴다. 이게 지금 아들들 셋 그리고 다섯째까지 키우고 있는 다섯 아이의 엄마가 남편한테 아들이야 나야 이러고 있으니 이 아내가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아본 상태에서 돌싱 남자랑 결혼해서 할 법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상담사님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줬음에도 그게 조정해서 사용이 안 된 게 지금 벌써 크게 두 번째거든요. 축구 부부랑 2번이야 지금. 누가 가장 힘 있는 자 옆에 앉아 있는가? 그게 지금 그 배치를 나경 씨가 하고 있다. 아내 당신이 지금 이 집의 권력을 나눴고 그 권력에서 그 권력을 큰 딸에게 가장 쥐어줬고 그리고 막내에게 쥐어줬다. 아이들에게 지금 공평하게 나누고 있지 않다. 그렇게 아내가 낳은 자녀 우리와 아내가 낳지 않은 자녀 너희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엄마는 우리를 싫어해. 엄마는 우리를 미워해. 엄마는 우리를 배타적으로 다뤄.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말은 다정하게 아들들 이것 좀 해줘 하도 한숨 쉬고 이렇게 이어지는 신호가 있었을 거다. 알고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저런 걸 모르겠어? 뒤에서 한숨 쉬고 그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첫째 딸한테도 뭐라고 하니까 첫째 딸은 그 삼형제를 악마화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엄마가 만약에 우리 버리면 어떡하지? 아빠는 우리를 붙잡아 줄까? 왜냐면 이 아이들은 한번 버림을 받아본 애들이거든요. 첫째는 엄마한테 버림받고 새엄마 밑에서 자랐지. 둘째는 엄마 밑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했고. 셋째는 그쪽에 있다가 엄마 돌아가셨고. 셋 다 엄마가 돌아가시는 경험했고. 엄마가 나를 버릴지 모른다. 가족은 언제든 버릴지 모른다는. 그래서 쥐죽은 듯이 말 잘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빠하고 엄마가 사이가 좋으니 엄마의 불편한 시그널에 위태로움을 느꼈을 아들들.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들이 밖을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가 네네. 이 집에서 밖에 많이 나가는 사람은 엄마, 그리고 아빠. 나이트 가잖아. 술 마시러 가고. 대부분 집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상담사님은 아는 거야. 이 애들이 지금 방 안에 갇혀 있는 애들이에요. 방 안에서 스스로를 가둔 애들이야. 눈치 보여서 당장 거실 밖으로 다 못 나가. 근데 이거를 방 밖으로 못 나가, 안 나가는,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이유는 못 들어올까봐라는 무의식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리 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우리를 배제하고 있다. 학교는 문제도 아니다. 엄마가 나가라고 하면 갈 데도 없는 아이들이다. 이게 애들 입장이 보이는 거야. 고아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있는 애들. 그런 말들, 이제 이런 말을 직접 뭐 보육원에 보내버릴까 이런 말을 직접 듣지는 못했겠지만, 그리고 근데 그게 진심으로 걔네 할머니가 키울 수도 있었어. 이 집에서 나가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죠. 그거를 이 아내가 100%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치 섬에 사는 아이들, 섬에서 미움받고 사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지금 정신 차리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서로 불쌍해서 싸우지도 않고 서로를 챙기는 거예요. 저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실은. 남자 삼형제가 저렇게 방 안에서 조용히 지낸다고? 아니에요. 하루가 멀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아니면 서열 정리 딱 돼가지고 딱 그 위에서 그냥 복종하는 스타일로 돼서 수직적인 구조가 돼 있거나 아니면 그냥 시끄럽게 하고 막 뭘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사고 치고 그런데 지금 전혀 아니거든. 엄청 조용하거든요. 해봤자 뭐 휴지 한번 발로 차는 장면 나온 것밖에 없어. 남자애들 난리 나거든. 삼형제인데. 근데 지금 서로 너무 불쌍한 거야. 얘네들 지금 나름 생존일 위협을 느낀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다 위에서 뗏목 타고 가는 세 명이거든. 그래서 이 집안은 무슨 문제가 있냐? 온 집안 식구들이 아내 당신 눈치를 본다. 아내는 자기가 스트레스 받네 어쩌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온 가족이 당신 눈치 보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근데 상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뭐하냐고. 조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꼰지르는 대로 애들 혼내는 훈련을 시켜버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뭐해. 상담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가 아내가 남편한테 꼰지를 거고요. 꼰지르는 거 남편이 애들 더 빡세게 갈구라고 빡세게 혼내라고. 낮에 잘못한 거 엄마가 기억해놨다가 아빠한테 일러가지고 저녁에 퇴근한 아빠가 애들 빡세게 혼내라고 지금 패널들이 가르쳐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이런 상담이 무슨 소용이 됐어? 이게 참 허무한 거야, 이게 지금. 이거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럴 거면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상담을 왜 시켜? 이거 조정해서 반대로 솔루션을 줄 거면. 가족 모두가 엄마 눈치를 본다. 엄마 옆에 있기를 바라는 아이들과 비율을 맞춰야 됐던 남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엄마의 책임감을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지금 상담사님이 말을 해줬는데 이럴 거면 그냥 조정만 하든가. 아내 눈치 많이 보는 사람 남편. 지금 거의 버티고 있던데 무엇이 남편 눈치 보게 할까? 가정이 깨질까봐 이런 것도 있고 안정적이지 않은 가족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지금 불안, 우울 높고 하루하루 위태로운 사람한테 아들을 혼내게 시킨다고? 아들을 진짜 퇴근해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걸 가지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혼내. 예를 들어서 막 빡세게 훈육을 해. 그게 뭘로 나타날 줄 알아요? 남편의 죄책감으로 나타나요. 내 잘못으로 애들의 엄마를 세상에 남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을 텐데 내가 얘네들의 엄마를 앗아갔다는 죄책감이 있는 남편이 애들을 심지어 혼내고 내가 직접 보지도 않은 걸로 아내 비유 맞추려고 그걸 혼내고 밤에 누워서 잠이 오겠어? 저 불안과 우울이 훨씬 커질 텐데 말도 안 되는 솔루션을 막 주고 있는 거야. 아니 여기서 이거를 참 이것만 좀 참고를 하시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게 지금. 각자 전 배우자 읽었고 아이들은 친아빠, 친엄마를 잃었고 죽음의 울타리가 꽉 차 있는 집. 어른이 되면 죽음들을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죽음을 겪었을 때의 충격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막내를 제외하고 모두가 죽음을 경험했지. 그 어린애들이 죽음을 경험을 했어. 그리고 남편도 실은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내를 잃어봤거든. 그러니까 그 작은 애들이 엄마를 잃었다는 트라우마는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집은 불안이 높다. 다 잃어본 아이들, 다 잃은 자들이 견뎌내고 있는 집. 그쵸. 다 잃은 자들이 견뎌내고 있는 집이라면 똑같은 무게로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누가 제일 힘들까? 어린애들일수록 힘들겠지. 어린애들일수록 힘들어. 심지어 지들이 선택한 것도 없어. 지금 끌려다녔어. 근데 남편은 겉으로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패널들이 애들을 혼내라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을 해도 무덤덤하고 나이트를 다녀온 아이네에게도 화를 도 못 내고 감정을 드러내질 못해. 두려워서 그래. 내색을 하면 무너질까 봐. 아내도 힘든데 저도 힘들어하면 같이 무너질까 봐 많이 내색을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견뎠는데 뭐 꿈이 뭐냐?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고 자기 삶이 없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가족이다.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일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가장 두려운 건 가족이 흩어지는 것.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가족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학창 시절에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워가지고 어린 시절에 힘들었고 그리고 엄마도 새엄마였고 아빠랑 또 많이 싸우고 또 그랬으면 아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했겠죠. 이 남편도 버려질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살아왔던 기억이 있겠지.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혹시라도 아내랑 이혼하게 되면 이번 아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더 힘든 내색을 못 하겠다. 그래서 아내에겐 또 물어봐요. 남편 말고 가족 하면 누가 있냐? 큰딸이랑 막내가 있대. 2, 3, 4, 5는 없어. 표정이 굳어. 아이들이 더 빨리 느낀다. 더 많이 느끼고. 아내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훈육조차 하지 않는 남편. 근데 이 남자는 죽을 힘을 다해 살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정서적으로 불안정인데 이 부분은 둘 다 힘들다. 당신 남편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울과 불안 속에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다들 지금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둘 다 힘들다.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 가면을 쓴다. 나는 아내는 자기는 이제 가면을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미친 짓이다. 내 삶에서 사랑은 책임감. 아니 누가 결혼을 하래요? 그냥 연애하면 됐었잖아.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다섯째를 낳는 것도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 아이를 합치는 것도 본인이 어른들이 선택을 한 거고 아이들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정말 애쓰고 있는 것도 알고 고생하는 것도 알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 선택한 걸. 실질적으로 당신이 이 집안의 여왕이다. 근데 여왕의 리더십이 없다. 당신이 리더십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더십을 가지고 훈육을 해라요 지금. 아이들 마음을 잘 못 읽는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마음을 잘 몰라 특히. 1호 큰딸이 그린 그림은 남자애들은 무표정하고 엄마랑 나랑 막내는 웃고 있어. 딱 큰딸은 지금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딱 구분돼 있죠. 딱 구분돼 있어. 큰딸이 다른 동생들에게 마음 문 왜 닫았을까? 누군가 얘기한 거야. 상관이 알아요. 큰딸이 동생들하고 왜 멀어진 줄 알아요? 당신이 얘기해서 그래요. 저것들 때문에, 저 미친 것들 때문에, 진짜 열받는다. 당신이 큰딸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큰딸은 동생들하고 멀어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큰딸 마음에 새겨진 험담은 동생들에게 벽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할 때만 해도 이 아내분이 자기가 오히려 동생들에게 선입견 품게 된 것 같다고 말을 했거든.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게 조정해서 이거 다 날라가 버렸어. 근데 4호, 넷째죠. 넷째. 5호는 엄마 뒤에 숨어 있는 막내. 그리고 자기는 가족들 다 웃고는 있지만 제일 멀리 있지. 엄마의 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지. 근데 엄마랑 같은 옷을 입고 있고 싶지. 자기도 막내처럼 엄마랑 놀고 싶겠지. 지금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면 뭐 큰 거 같아요. 고등학생도 했는데. 그러니까 넷째도 애지. 이거 나중에 어떻게 후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근데 이 엄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맞아요. 애 셋을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아들을 직접 아기 때부터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딸과 아들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않았을 수밖에 없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맞아.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아들들을 혼내서 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솔루션을 준 패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심리 상담에서 이렇게 좋은 솔루션들이 다 나왔는데, 좋은 얘기들도 다 나왔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도 다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 솔루션이라고는, 자, 아들 어떻게 혼낼 거예요? 자, 밖에 나가 있다가 엄마가 문제 잘 기억해놨다가 고자질 해줄 테니까 아들들 어떻게 혼낼 거예요? 이걸로 솔루션을 하고 있으니 이게 보면서 미칠 노릇인 거야. 나도 보면서. 이거 보면서 나는 솔직히 이 상담사님이 내용 보면서 아, 참 좋다. 참 좋은 내용이다. 아, 내가 만약 했다면 난 저거랑은 좀 이렇게 방향은 달랐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큰 뿌리는 비슷했겠다. 라고 나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유 참 그래도 이게 이윤수능 캠프 좋은 프로지라고 생각했는데 조정에서 웬걸? 가서 어떻게 혼낼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혼내보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2호가 그린 그림은 1호, 2호 엄마 같이 있네. 엄마와 누나 그리고 우리가 되고 싶은 2호도 엄마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좀 눈물을 흘리는데 아내는 너무 충동적이에요.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회복력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암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 한 달에 2번 술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야. 충동적이야 너무. 그 충동을 이게 딱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지. 그래서 상상해 본 적 없던 2호의 마음. 당연히 2호는 힘들죠. 가장 혼란스러웠던 애야. 해치미 이프유캔의 그 아들 같은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엄마랑 아빠가 떨어져서 살고 아빠는 어떤 이상한 아줌마랑 사는 거야. 물론 실제로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애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를 그러니까 이혼한 부모를 보는 애의 마음은 어떨까? 뭘까요? 이혼한 부모의 아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봐. 뭘까? 평생 소원이 뭘까? 별똥별 보고 무슨 소원 빌까? 엄마, 아빠 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소원 빌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이 남아있는 애야. 근데 심지어 나만 엄마랑 못 살게 된 상태니 그 애가 혼란스러운 건 너무 당연하지. 그런데 물론 그때 아내가 고생했죠. 고생했지. 근데 그 일을 가지고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이는 나쁜 아이,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로서는 내려놔야 되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나랑 제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요. 그래, 애들인데. 이 아이에게 내가 진짜 엄마가 되었구나라는 걸 뭐 지금 여기서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데 이러면 실컷 이렇게 감동하면 뭐하냐고. 뒤에서 남편한테 그 아들들 혼내게 지금 훈련시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근과 채찍, 당근. 엄마가 잘한 거예요. 잘한 게 맞아. 응? 엄마가 사랑해줬던 기억을 이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제일 많이 혼냈었는데 이호는 성장하는 동안에 엄마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한 아이다. 그럼 어떻게든 그 결핍이라는 게 참 크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을 거야. 근데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어. 그 결핍은 어디로 가 있을까?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겠지, 그러면. 이 지금 방 안에서 이 셋이서 나란히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좋게 있다고? 아무리 핸드폰을 보고 있다고 해서 셋이서 이렇게 한 침대에서 이렇게 이런 형제가 세상에 어딨나? 이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우애가 이상할 일만큼 좋다고 봐도 되거든. 아이들이 엄마 좋아해. 엄마 눈치 보느라고 저기서 못 나오고 서로 동병상련이니까 서로 사이가 좋은 거지. 아내분 마음의 결 이쁜 사람이다. 맞아요. 정도 많고 선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살림 끌고 온 거 정말 아이들 끌어안고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 응? 그런데 좋은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기왕에. 그러니까 이 상담사님이 말하는 건 너무 명확해. 당신이 잘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변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당신 잘해왔어요. 하지만 더 잘해야 됩니다. 당신 잘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환경상 더 잘해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근데 모든 부모들이 어느 정도는 겪는 일. 물론 여기서 이제 아내분이 너무너무 그 힘든 환경인 건 맞지만 모든 부모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근데 보통은 그보다 더 해야 돼. 왜냐면 애들은 그보다 더 바라거든. 그러니까 기왕에 당신 잘하고 있고 좋은 엄마 그런데 더 잘해라.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 편한 엄마가 되는 것, 아이들에게 규칙을 만들어줘라. 아이들과 가사 분담해라. 아이들하고 교류를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엄마로서의 권위가 이게 뒤에서 막 그 뭐 첫째 딸한테 막 쓴소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엄마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라는 거지.
그냥 차라리 여왕처럼 지내라. 그래서 2호를 잡아라. 지금 2호가 엄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호가 알아서 나머지 아들 둘 통제할 거다. 이렇게 솔루션까지 말해줬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지금 엄마가 2호를 잡아야 되는데 2호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안 하고 아빠 왔을 때 여보 2호 좀 혼내줘. 그러면 아빠가 와가지고 2호한테 이놈 새끼야 하고 혼내면 2호가 참 잡히겠다. 2호가 엄마 말 참 잘 듣겠어요. 응? 밖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엄마 말만 듣고 혼내는 아빠를 경험하면 억울해서 아빠한테도 삐뚤어지고 엄마한테도 삐뚤어지지. 그 2호가 참 엄마 말 듣고 동생들 둘 통제하겠어요. 안 되지 절대. 엄마가 직접 잡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2호가 엄마 옆에 있고 싶어해. 2호가 엄마에 대해서 애정이 있을 때 엄마가 그 애정을 기반으로 한 훈육을 해야 돼요.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라는 거를 애들에게 확실하게 느끼게만 혼낼 수 있으면 그 훈육은 먹힙니다. 그래서 2호를 차관으로 써라. 2호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혼낼 건을 직접 혼내야지. 다른 사람한테 꼰질러가지고 대신 혼내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주고, 그리고 칭찬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줘가지고, 칭찬이 보통 제일 좋죠. 칭찬을 하고,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다. 이런 거를 주면서, 그렇게 2호랑 끈끈해져야지. 아빠한테 혼내게 한다고? 그래, 2호야, 누나는 네가 챙겨야 돼. 이게 아이들에게 너무 큰 책임감을 주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책임감을 줘야 돼요. 네가 누나를 챙겨줘. 엄마는 너를 의지해. 그래서 2호의 역할은 1호를 챙기기와 가사 분담 관리를 시켜라. 그리고 너 왜 누나 안 챙겨? 라고 혼낼 게 아니라 누나를 챙겨줬을 때 그래 고맙다. 네가 역시 우리 가족을 다 챙기는구나 하고 칭찬을 해주고 우쭈쭈 해줘야지. 그리고 챙기는 거를 힌트를 자꾸 줘야 돼. 그거 피자 다 같이 불러야 돼? 자, 누나도 나오라고 그러고, 동생 나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가 까먹지 않게 언지를 주고, 했을 때 보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줬다니까? 그래서 2호가 엄마에게 보고하고 엄마가 칭찬해주는 거. 이래야 엄마랑 2호 사이에 끈끈한 애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이 그래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엄마를 중심으로 권력 구도가 돼 있는 집에서 그게 시스템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실컷 권력은 엄마를 중심으로 권력 구조가 돼 있는데 남자 애들은 심지어 왕이 직접 혼내지도 않고 와가지고 야 쟤네들 뭐 문제 있었다 갈거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통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나머지 3호랑 4호는 알아서 따라온다. 그쵸? 눈앞에서 바로 형이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니까. 항상 저는 2호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뭘 시켜도 그냥 시무룩하고 해가지고 걱정들 많았는데 2호를 믿어보라는 솔루션 듣고 나니 내가 기대봐도 되겠구나. 2호랑 잘 지내야 된다. 그래. 애정이 안 생긴다고 안 하면 문제는 더 심해진다니까. 이게 자식들 키울 때 똑같은 얘기예요. 자식들을 키울 때 내가 짜증이 나서 얘한테 짜증을 한 번 내면 그 10배로 들어온다니까. 내가 짜증이 나도 그걸 참고 짜증이 안 나는 척하고 그거를 이성적으로 대해야 그게 어느 정도 희석되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애정이 없어도 애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안 사랑해. 안 사랑하잖아. 그래서 이 아이들 늘 불안해하고 있다. 부모를 또 잃을까봐. 죽음 공포와 유기 불안이 있는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래, 이건 검사 안 해봐도 알아. 그냥 보여. 실은 아내 쪽 가사조사 볼 때도 보였어요. 애들 지금 굉장히 유기 불안 심한 애들이에요. 저 정도면 진짜. 그래서 두 분이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안정감 주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아들 셋 보고, 아내분이 아들 셋 보고 남의 자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당신 딸도 남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지금 상담사님의 방향이 되게 일관되죠, 지금. 아내에게 가족으로서 생각을 해라. 가족으로서 생각을 하고 엄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훈육을 해라. 라고 해석하고 있어. 아내도 그러지 마요. 애들 다 듣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버려질까봐 쩔쩔매요. 지금 이거를 부모도 모르고 그 뒤에서 조정장에서도 몰라. 애들이 버려질까봐 쩔쩔매고 있는 애들한테 퇴근한 아빠가 혼을 내라고? 어이가 없는 거죠. 너무 심각했어 이번 조정은. 편가르지 않고 우리라는 호칭 써라. 그래,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어쨌건 힘든 결정했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맞아요. 근데 어쨌건 책임 끝까지 져야지. 선택을 한 거를.
이 두 사람의 조합이 다섯 생명 살려내고 있다. 애들 조금만 키워놓으면 기막힌 애들이 될 거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줬단 말이죠. 아니, 거의 뭐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잘 나왔어. 지금 이 남편도 심리극에 잠깐 나오는데 이제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8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새어머니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너무 못해서 좀 아쉽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렇게 마음 아프고 그렇게 전처랑도 또 나눈 얘기도 있었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음, 아내가 또 거짓말 탐지기 여기 질문에서 아들들과 아내 중 하나만 택한다면 아들들 그러니까 아니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아내한테 딸과 막내 그 두 사람을 묶었다고 치고 딸과 아들 그 막내 아들과 남편 중 하나만 택한다면 딸과 막내? 당연하지 자식들인데 이거는 아내가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아내도 정서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 여기서 그냥 계속 웃고 있지만 아마 좀 음, 또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음, 이제 조정으로 넘어오는데요. 두 사람 이제 양육비 얘기가 나와요. 양육비는 포기하는데 근데 대신에 다른 여자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혼은 하는데 양육비도 안 받아도 되니까 다른 여자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연애는 하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가 후회하는 게 그거죠, 실은. 그냥 연애만 할 걸. 이혼해도 너 못 놔준다. 연애는 나랑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든 거는 알겠는데, 뭐 부모란 게 그런 거지 뭐 어떡하겠어.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애들이 부모 만들었냐고. 부모가 애들을 자식 만들었지. 어쨌건 부모의 선택이잖아요. 모든 선택에는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 근데 뭐 남편은 아내가 마지막 여자라 다 지킬 수 있대.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내 쪽에서 요구 사항을 해요. 서론 본론 결론이 확실한 훈육을 해라. 이걸 본인이 해야 된다니까? 아니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가 하겠지만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그 눈앞에서 보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부모의 역할이지. 누가 훈육을 짱박아 놨다가 남편이 오면은 남편한테 그걸 시키냐고. 이거 문제예요, 지금 이거. 이거를 요구하면 안 돼. 나도 아내가 안 보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편이 물론 인물도 좋고, 그래서 안 그래 보이지만, 일단 덩치가 커. 덩치가 큰 남자 어른이 말을 하면 위력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됐어. 뭐, 얼마나 애들한테 심하게 얘기를 하려고. 응? 근데 지금 여기서 아니 해도 했든가 말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원래 애들은 저 정도 나이 때 애들은 저 정도면 잘 듣는 거라니까. 저 정도면 말 잘 듣는 거예요. 뭐 사오라고 하면 사오잖아. 물건 사오라고 하면 사고 부르면 나오고. 그래 그러지 마. 누나도 줘야지. 이걸로 애들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애들한테 지금 제대로 막 그걸 훈육을 하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나를 부르면 됐었잖아요. 이러니까 답답한 거야, 지금. 아니, 최소한 그 상담, 어떻게 영상이라도 좀 못 보고 들어오나? 본인들의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상담사님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걸 보고 참고를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부나 축구 부부, 최소한 두 부부는. 그렇게 지금 훈육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단호하게 훈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다고, 지금. 아까 상담사님 이거 봤으면 기가 찼을걸? 내가 지금 뭐하러 이 사람들한테 상담을 했나 싶을 거예요. 둘째는 엄마랑 친해져야 돼. 엄마의 차관으로 쓰라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근데 아빠가 와가지고 저렇게 단호하게 훈육을 하면 차관으로 참 쓰이겠네. 응? 그래서 누나 입장이 된다면 너는 기분이 어땠겠어? 퇴근하고 엄마한테도 한 소리 안 들었다가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뿌락지 같을 텐데 이게 참 응.
누나한테 사과해. 누나한테 사과를 시키는 것도 웃기고. 저거를 엄마가 꼰질렀다는 사실도 웃기고. 누나는 자기 발로 나오지 않은 건데 그게 지금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고. 지금 아이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겠지만 억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저렇게 하면. 저거는 관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남편에게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변하면 안 돼요. 지금 방향 완전히 다 잘못 잡아버렸어. 조정해서. 상담에서 했던 방향하고 이 방향이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야. 그리고 이번 계기로 술을 줄이기로 결심했다. 2주에 한 번 낮술하기. 2주에 한 번, 한 달에 2번이지. 지금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낮술을 2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나는 저런 마음가짐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월요 상담에서 일하면 그래요. 줄이신 게 다행입니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내 진짜 마음은 그냥 끊으면 안 되나야. 그거 끊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세상에 술이 없는 세상이 됐어. 그럼 뭐 어떡할 거야? 죽을 거야? 지금 남편도 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쩌죠 하지만 아니 세상에 술이 없어졌으면 술을 못 마시는 상태가 된 하루라도 빨리 올 텐데 이거는 단호하게 금주해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술은 안 먹고 술자리만 갈게요. 나이트 가서 부킹을 끌려간 사람이 술자리만 가가지고 술을 참 안 드시겠네요. 이렇게 메타인지가 안 된다니까, 사람이. 나이트에 가서 놀면서 웨이터가 끌고 가니까 가서 부킹을 해. 근데 그 사람이 대머리라 그냥 바로 일어난 사람이 무슨 술자리를 가가지고 술을 딱 깔끔하게 나는 술자리에 있어도 술 안 먹고 딱 안주만. 또 술자리에 있는 안주가 또 뭐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닐 거고. 그 애초에 갈 생각을 말아야지. 그래서 금주를 뭐 다짐은 했는데 뭐 노알콜 맥주를 먹어라. 근데 저는 좀 변호해주고 싶었는데 저한테까지 뭐라 할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아내분 술 못 끊는다 해. 그러면서 뭐 여기 나이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부부 동반으로 가자. 아니 그럼 막내는 누가 보나? 첫째가 보나? 참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 많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 그게 너 지금 말도 안 돼. 근데 이렇게 결론 나면 안 돼. 아들들을 훈육할 때 서른 본론 결론을 넣어서 확실하게 얘기해라. 술은 마시지 않는다. 나이트 갈 때 남편과 함께 간다. 뭐야? 여기는 근데 진짜 상담사님의 상담만 잘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와 연인 관계를 유지한다. 연인 관계를 유지한다요. 저렇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헤어지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남편이나 이 아이들이 좀 성정이 좀 비슷해가지고 좀 온화해. 저 정도면. 그래서 방향을 좀 잘 잡아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실컷 방향 잘 잡아줬더니 저기서 저러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거지. 아무튼 그래서 진짜 최종으로 재혼 부부를 다뤄봤네요. 재혼 부부는 뭐 그만 저번 시간에 이제 이 정도만 다루면 되겠죠라고 했는데 이거 조정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재혼 부부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저렇게 조정하고 이혼 안 하는 거지. 이제 이혼을 해도 연인 관계 유지하는 거니까